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25번째. 비에른 롬보르의 회의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김영신에 의해 소개됩니다. 대기오염, 자원고갈, 생물 다양성, 열대림과 습지 보전, 이상기후 현상 등 오늘날 환경 문제는 우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환경 친화 기술을 비롯한 R&D 투자 등 친환경 제품과 관련 산업을 강조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환경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회의적 환경주의자는 환경 위기에 대한 주류 담론에 대한 오류와 과장을 지적하며 긍정적 미래를 전망하는 책이다. 저자인 비에른 롬보르는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이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회원이었던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줄리안 사이먼 교수가 인구 폭탄, 자원 고갈 등 환경 위기론의 과장된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공박하는 것에 대해 반증하려는 것이었다. 사이먼 교수의 주장은 일부 우익 집단을 대변하는 논리에 불과하므로 객관적 통계를 이용하여 그의 주장을 어렵지 않게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환경단체와 환경주의자들이 제공하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정보와 주장들이 과장되거나 통계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주류 환경주의자들이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슈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접근하고 있다. 책의 3분의 1가량을 주석으로 할애할 만큼 관련 통계적 근거를 면밀히 제시했다. 환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역사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다. 서구 지식인들은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와 자원 고갈로 인해 21세기 들어서면 환경이 악화되어 인류가 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진적인 위기론과 비관론이 지구 환경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했다. 오늘날 인구 규모는 당시 인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약 70억 명이 되었다. 그런데 21세기가 된 지금 그들의 전망대로라면 우리 주변은 매우 더럽고 냄새나고 오염된 상태이어야 한다. 자원은 고갈되어 우리의 삶은 매우 궁핍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급진적인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환경오염은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원은 더 풍부해졌다. 실제로 세계 총인구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밀도는 감소했으며 자원의 실질 가격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환경은 악화되기보다는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 산림 훼손, 식량 및 자원 부족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환경 악화와 자원 고갈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개선되고 있음을 저자는 각종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증명하고 있다. 석유를 포함한 천연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고갈된다는 환경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과학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매장 지역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및 천연 자원 사용은 보다 더 효율적이게 되었다. 현재 에너지 소비 수준으로도 최소 수천 년 이상 사용할 화석 연료가 있을 뿐 아니라 대체 에너지원을 고려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공기와 물의 오염 그리고 식량 부족으로 사람의 기대 수명은 감소해야 했다. 아프리카의 에이즈와 같은 난치 질병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보면 오히려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의학기술의 발전도 한몫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이 개선되어 그로 인한 질병 요인도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의 비율은 1970년 35%에서 오늘날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한편 근로시간이 줄고 늘어난 여가시간으로 사람들은 운동이나 취미 등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하다. 아마 어쩌면 믿지 않으려 하는지도 모른다. 인지심리적 편향 때문일까? 사실 필자 역시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환경 문제에 대해 무조건 환경을 아끼고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통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쉽사리 믿지 못했었다. 그러나 경제학을 공부한 필자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저자의 주장에 서서히 동의하게 되었다. 환경과 소득 수준. 환경에 대한 수요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치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가치 부여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지역이 아닌 서구에서 환경운동이 발달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서 점차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쾌적하고 더 좋은 환경을 원한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환경의 질이 높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빈곤한 국가는 대체로 환경 수준도 좋지 못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환경은 악화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위험에 대한 인내심이 감소하고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 비해 환경오염이 심해진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 기술이 발달하여 환경기준이 강화된 이유도 있을 것이다. 독성이나 유해물질이 새롭게 창출되었다기보다는 이전에 검출되거나 측정되지 않았던 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인 것도 주요 원인이다. 미국 경제학자인 그로스만과 크루거는 경제 성장의 초기에는 환경이 악화되지만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환경 전환기를 거치다가 일정 수준이 지나면 점차 개선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황산 가스의 경우 국민소득이 4,043달러, 강물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바이올로지컬 옥시젠 디맨드는 7,623달러에 이르렀을 때 오염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소득이 그 이상 넘어가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 소득 수준과 환경오염의 관계가 마치 U자 곡선 모양을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가정 난방 연료로 주로 연탄을 사용했는데 점차 난방용 등유를 거쳐 최근에는 가스 이용이 대중화되었다. 이제는 적어도 연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아황산 가스에 인한 대기질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강을 포함한 주변 하천도 개선되어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비합리적 합리성.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성에 쉽게 반응한다. 또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A라는 수술을 받으면 90%의 확률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와 A라는 수술을 받으면 10%의 확률로 실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 환자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확률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예측해 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인지 환경에 대한 걱정도 실제 상황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안전에 대한 정보들이 왜곡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해도 믿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 같다. 저자는 일부 환경단체와 환경주의자들이 편향적인 통계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환경 위기감을 고조시켜 대중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일부 언론 매체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나치게 부추겨 과장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특정 환경운동가나 단체 인지도가 높아지면 이익단체로서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서구의 녹색당 등은 그러한 배경에서 출현했다. 그래서인지 환경주의자들은 환경 이슈 이외에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이슈에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반응하기도 한다. 안 쓰고 안 먹는 것만으로도 환경오염을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이 빈곤한 국가들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에너지원을 친환경적 에너지원으로 교체하고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는 등의 투자가 필요하다.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할 기술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소득 수준을 높여야만 가능할 것이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환경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인도의 인디라 간디는 빈곤이 최대의 오염이다 라고 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누구라도 원할 것이다. 그러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선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 목욕도 덜 해야 하고 빨래도 덜 하고 난방도 덜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덜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정도나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옳을까? 어느 정도나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옳을까? 거기에 절대적인 답은 있을 수 없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회의적 환경주의자는 환경과 인류 복지에 대한 절대적 낙관론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보호 일변도의 환경주의론에 의한 위기 조장과 선동에 혼동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